지난번에 거기 나와 있는 거 69쪽, 68쪽에 우리 먹이, 개살구 이런 것까지 했잖아. 그래서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도 있고 안 바꿔주는 접사도 있다고 했잖아요. 자, 복습 겸 해서 계속 갑시다. 그 밑에 볼게요. 20번째 줄 계속 봐봐. 단어를 볼 때 단일어냐 복합어냐를 따지잖아. 이 둘이 짝이야. 단일어와 복합어가 짝이에요. 그리고 복합어는 다시 나누게 되면 합성어랑 파생어가 있잖아요. 이 둘이 짝이야. 그리고 6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얘기하면 합성어는 다시 그 방식에 따라서 통사적 합성어가 있고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사적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합성어밖에 없습니다. 파생어는 이게 그냥 끝이야. 파생어를 굳이 분리하면 접두, 접미가 있는데 굳이 그건 구분할 필요가 없고요. 자, 봐요. 다시. 이 둘이 짝이에요. 이 둘이 짝이고요. 이 둘이 짝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단일어와 합성어 이렇게 분리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별개야. 단일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이것도 아니야.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여기 있는 것들.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새로운 단어의 형성과 관계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새로운 단어의 형성과 관계 있는 문법 용어는 뭐죠? 어근과 접사입니다. 그러면 헷갈리는 거 용언의 활용에서 사용하는 문법 용어는 뭐였죠? 어간과 어미예요. 자꾸 얘기하는 거야. 매 시간 얘기하고 있죠? 계속 얘기하면 언젠가 기억할 거니까. 선생님 문법적으로 이런 걸 왜 하나요? 근본적으로 이런 걸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사실 그렇게 할 말은 많지는 않은데 이왕이면 우리가 쓰는 단어를 분석해서 사용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고 좀 더 정확히 쓰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몰라도 니네가 사회생활하거나 언어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왜 하느냐? 두 가지. 정확히 쓰자란 측면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분석하고 체계화하게 되면 여러분들 머리 구조도 그렇게 바뀐다고. 69쪽에 있는 얘기 미리 좀 할게요. 잘 보세요. 봐봐. 헛살다라고 하는 단어가 69쪽에 맨 밑에 문제에 있거든요. 자, 이거 합성어일까요? 파생어일까요? 헛살다. 새로운 단어 형성이든 용언의 활용이든 간에 형태소 분석을 하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분리해 볼게요. 어떻게 해요? 헛 살다인데 여기서 헛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줘야 돼요. 왜냐? 이게 접사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어근이 되겠죠? 뭐예요 그럼? 파생어.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얘기 좀 길게 할 거야. 이쪽으로 옮겨 올게요. 자, 헛살다를 우리가 새로운 단어 형성이라는 측면에 접근을 하면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요런 형태랑 이 형태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단어 형성의 원리 요쪽 단어 형성 쪽으로 가면 요 둘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선생님 얘는 다가 있고 얘는 없는데요?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 살다도 형태소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되긴 되는데 이 살다를 형태소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분석을 하는 입장은요. 요쪽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서 보면 이게 어간이고 이게 엄이잖아. 그런데 새로운 단어 형성이니까 필요한 문법 용어가 뭐랬죠? 어근과 접사잖아요. 아무리 봐도 어미가 없죠. 그러니까 지워도 돼요. 근데 왜 쓰지? 어색하니까 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어 형성에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똑같은 개념이야. 이게 접사고요. 이게 어근이에요. 그래서 파생어. 자, 그럼 또 하나. 자, 이번에는
헛살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간은 어디죠? 어디까지죠? 그럼 니네 분석을 또 해야 돼. 헛살다라고 하는 거를 형태소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활용 측면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렇게 형태소 분석을 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 그게 오늘 얘기의 핵심 중에 하나야. 밑으로 가는 거는 단어 형성 쪽이잖아요. 단어 형성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헛살다라고 하는 단어의 활용 쪽으로 가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왜 안 될까? 활용입니다. 활용. 활용이에요. 어떻게 형태소 찢어야 돼요? 형태소 기억나요? 형태소의 개념이 뭐였지?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 뭐 이런 개념이었잖아. 봐. 원래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었다고. 이런 단어가 있고 이런 단어가 있어요. 둘이 만나서 드디어 뭐가 나왔죠? 헛살다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지? 그러면 활용으로 가면 이제는 뭘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이게 최초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둘을 찢으면 안 돼요. 얘랑 얘가 결합한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돼요? 이게 어간이고요. 이게 어미예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종결어미겠고 평서형 종결어미가 되는 거고. 헷갈리죠? 야, 이렇게 봐. 다시. 처음에 이런 단어가 있고 이런 단어가 있어서 둘이 만났어. 만나서 새로운 걸 구성을 했어. 새로운 걸 구성했으니까 이제 얘는 이렇게 찢어져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헛살고 헛사니, 헛살아서 등등등등등.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단어에 따라서 자, 꾸다 같은 경우는 이게 어근도 되고 이때는 어간이겠지. 어미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어근이거든요. 형태가 똑같단 말이야. 근데 접사가 붙어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게 되면 접사가 붙은 형태 자체가 어간이 됩니다. 요걸 헷갈리면 안 돼요. 한 번 더 해볼까? 다른 거. 같은 맥락으로 갈게요. 보세요. 자, 69쪽을 계속 보는 거야. 69쪽이 위에 보면 건불다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합성어예요? 파생어예요? 건불다. 69쪽의 위쪽에 있는 단어야. 헷갈리면 분리를 해요. 일단 분리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아까 쓴 거 지운 거나 요거나 똑같잖아요? 지우고 봐. 얘가 뭐죠? 어근이에요. 얘는 뭐죠? 어근입니다. 그래서 건불다는 단어가 뭐예요? 합성어예요. 합성어인데 한꺼번에 얘기할게. 우리말에서 뒤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는 명사도 있고 관형사도 있고 아니면 용언의 관형사형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 집 가능하고 그 다음에 관형사 되고 명사 우리 집 이것도 되고 낡은 집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근데 용언이 바로 붙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붙을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니네 넘다 하고 가다를 합쳐서 어떤 단어를 쓰죠? 이것도 이런 개념으로 결합을 하면 좋겠으나 넘가다라고 쓰면 이상하잖아. 원래 용언과 용언이 결합할 때는요. 중간에 뭐가 필요해요? 연결어미가 필요해요. 어라든지 고라든지. 이게 우리말의 보편적인 패턴이야. 요것도 패턴이고요. 요것도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을 벗어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말 어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비통사적이란 말을 써요. 근데 여기 요런 거는 우리말 어순에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접근했다면 어순에 맞다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데 건불다는 어떻게 돼요?
우리말 어순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왜 안 맞아요? 연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통사적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자, 이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돼요. 그런데 검불다가 결합이 돼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상황이야. 진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검불다의 어간은 어디까지예요? 검불까지예요. 이게 어간이고요. 그럼 저 상황에서 어미가 뭐냐? 그때는 다가 되겠지. 이거 되게 잘 물어봅니다. 이런 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검불다 같은 경우에는 얘도 어근이고 얘도 어근이에요. 그런데 합쳐진 다음에 새로운 단어가 형성이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둘은 하나야. 하나니까 요거를 어간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거 되게 헷갈리고 니네 시험 때 만나면 머리가 되게 아프다고. 되게 헷갈리는 거야. 특히나 봐봐. 아까 했던 거. 살다. 헛살다. 접사. 어근. 어간. 어간. 이때는 신경도 안 쓰고 만들어질 때는 다시 어간이 되면 다시 신경을 써야 되고 얘는 어미. 그러니까 나야 이거를 워낙 자주 하니까 잘 아는 건데 니네 헷갈릴 거야. 그래서 헛살다랑 검불다를 자꾸 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둘의 형태가 똑같은 걸 주잖아? 그럼 이제 머리가 더 아파지는 거지. 어떨 때는 어근이고 어떨 때는 어간이고. 근데 그렇다고 또 다른 걸 줘도 그 나름대로도 헷갈려요. 잘 판단합시다. 한꺼번에 얘기한 거야. 지금 68쪽에 맨 밑에 있는 거랑 69쪽에 위에 있는 거 동시에 얘기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69쪽을 봐봐요. 눈물과 밤낮처럼 어근의 배열 방식이 우리말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 문장 구조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통사적이라고 쓰는 거야. 덮밥, 검불다 좀 다른 것도 있어요. 만약에 덮밥을 우리말의 어순대로 맞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제육, 덮은 밥.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우리말의 어순에 맞게 쓰려면.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무작정 지웠잖아. 근데 기준이 있나요?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안 쓰는 그 딱히 기준은 없는데 그때그때 다르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넘어가다는 또 이렇게 쓰고 검불다는 빼서 쓰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보자. 비통사 됐고요. 통사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봐봐요. 복합어 가운데를 합성하나 파생을 간주하기 힘든 것도 있다. 최근 축약에 방문한 신주어들이 그 예이다. 열공, 열심히 공부하다. 국대, 국가대표. 열공의 열자와 공자는 다 열심히 공부함의 핵심 단어잖아. 그러니까 둘 다 중심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치면 열공이나 국대나 쌈추나 이런 것들 다 어근이라고 볼 여지가 있죠. 만약에 어근이라고 보면 다 뭐예요? 다 합성어긴 해. 근데 이게 일반적인 단어 조어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 합성어에 가깝지만 그냥 안 해도 돼요. 보통은 안 하거든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것까지 안 하지만 여기는 교과서에 있으니까 얘기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단어 형성에서는 합성과 파생만 기억을 해도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밑에 69쪽 해볼게요. 그 연습 문제. 하늘이 푸르다는 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가볍게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봐봐요. 하늘이 푸르다. 질문. 이거 지금 형태소 몇 개? 형태소 몇 개? 4개. 하나, 둘, 셋, 넷. 이 중에서 자립이면서 실질 형태소는? 하늘, 1개. 얘는 실질이면서 자립. 그럼 또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데 단어로 인정받는 건 몇 개? 하나. 뭐죠? 2. 얘는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인데 단어. 특히 단어 중에 뭐? 조사. 형식이자 의존이면서 단어는 아닌 거는 몇 개? 하나. 얘는 형식이자 의존이면서 뭐죠? 미.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형식이면서 의존인데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죠?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 3개 있잖아. 조사, 어미, 그리고 하나 더. 접사. 조사, 어미, 접사. 요 3가지. 그럼 풀은 어떻게 돼요?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 얘는 어간. 용언의 어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에 접사가 들어간 단어를 넣잖아.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해볼까? 하늘의 먹이가 푸르다. 그렇게 되면 먹이에는 접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좀 더 복잡해질 겁니다. 요게 니네 69쪽에 밑에 1번. 자, 2번 볼게요. 다음 단어들을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분류해보자. 6개 있는데 단일어 뭐예요? 바다. 또 있나 없나? 민들레는 분명히 단일어입니다. 선생님 이거 혹시 이것도 형태소 분석이 될까요? 찾아봤는데 이게 문헌에 있는 거는 17세기에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도 얘랑 형태가 비슷해요. 근데 얘는 그냥 처음부터 하나야. 선생님 왜 민들레죠? 그거는 몰라요. 몰라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3글자인데 그냥 원래부터 하나야. 그래서 바다랑 민들레는 단일어. 그 다음에 합성어는요. 어깨동무하고 또 여닫다 해볼게요.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어깨동무는요. 이렇게 쪼개면 돼요. 근데 둘 다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합성어 중에서도 얘는 우리말의 어순에 맞는 통사적 합성어. 여닫다는 어떻게 분리하면 될까요? 아니지. 일단 이 형태로 가봐. 닷. 그럼 다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선생님 우리말에 여는 없잖아요. 탈락이잖아. 열고 닫다.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 쓸 거면 열고 닫다 아니면 열어 닫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쓰지 않고 탈락까지 하면서도 중간이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굳이 분석을 하면 비통사적 합성어가 될 겁니다. 나머지가 파생어잖아요. 뭐뭐 있죠? 헛살다하고 날개. 헛살다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 날개 볼게요. 날개도 되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인데 날개. 얘가 어근. 이제 근이라 그래야 돼. 얘가 접사. 그런데 조금 더 갈까요? 원래 얘 품사는 동사. 날개가 되면서 품사가 뭐가 됐죠? 명사. 그래서 이 접사를 굳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걸로 따지자면 무슨 접사? 지배 접사라고 말을 붙이면 돼요. 근데 얘기했지만 이거는 니네 수준에서 안 해도 돼. 근데 책에 있으니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몇 개 물어볼까? 헷갈릴 만한 거? 보자. 합성어, 파생어, 아니면 단일어. 가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워낙 유명한 것 중에 하나라서. 파생어란 이야기는 쪼개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땅에 있는 붕세야? 일, 이. 그냥 웅이야? 아니면 접사 웅이야? 파생어면 접사겠고. 집에 있는 곰일 수도 있잖아요. 집에 곰이 있더라. 웅집일 수도 있잖아. 이거는 접사예요. 니네가 흔히 쓰는 접사는요. 먹이, 그 다음에 꿈 같은 음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개. 그래서 베개 할 때도 요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흔한데 얘는 거의 얘밖에 쓰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잘 쓰지 않아. 거의 없는 전미사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어디 보자. 봐봐. 니네 먹이는 먹이를 써요? 먹이라고 써요? 이렇게 쓰죠. 왜 이렇게 쓰죠? 니네 수행평가 대비하면 대충 얘기할 수 있을걸? 얘를 밝히는 거지. 얘가 어떤 건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눈에 보고서 얘는 원래가 먹다였겠구나 파악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쓰지 않아요. 쓰지 않으니까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서 이어 써주는 거야. 그래서 지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파생어로 보는 게 맞아요. 얘도 파생어고요. 파생어. 근데 얘는 원형을 밝히는 거, 원형을 밝히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거야. 근데 굳이 지붕을 니네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판단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왜? 안 쓰잖아요. 웅이란 거 안 쓰잖아. 그래서 저렇게 쓰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자주 쓰는 거가 한 번에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밝혀 쓰는 거. 니네 다음 주 수행평가 그런 거 나오죠? 원형을 밝힌다, 밝히지 않는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69쪽까지, 69쪽이에요. 그러면 우리 72쪽을 볼게요. 저번 주에 내가 그 얘기 했지. 고운 전박이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 72쪽을 볼게요. 지붕은 지배접사가 아닌 거죠? 그렇지. 집이잖아. 원래부터 명사잖아. 원래부터 명사잖아요. 어쨌든 명사가 됐잖아. 그리고 니네 지배접사, 한정접사 그 개념은 니네 구체할 필요 없어. 이번 시험 끝나면 잊어버리면 돼요. 자, 우리 72쪽을 합시다. 복습 겸 학습활동 겸 해보자고. 다음 대화를 바탕으로 품사의 특성을 탐구해보자. 그 중에서도 여기는 형용사와 동사만 판단하면 돼요. 항상 따뜻하게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만큼 큰 은혜 잊지 않을게요. 앞으로 늘 건강하세요. 그래, 우리 모두 지금부터 더 행복하자. 열심히 노력한 만큼 꼭 뜻을 이룰 거야. 포기하지 말고. 야, 이거 2학년 끝날 때쯤 마지막 날 하는 대화 같다.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그치, 니네도 하겠지? 정현쌤하고 최중쌤하고. 모두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시겠지? 노력한 만큼 꼭 뜻을 이룰 거야. 1번. 의미를 적용해서 동사, 형용사 분류해보자. 빨리 한번 해봐. 빨리 한번 해봐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 하고 얘기를 합시다. 밑줄 친 것만 하는 거야. 따뜻하게, 잊지, 건강하세요. 행복하자, 일을 포기하지 말고. 7개. 7개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행복하자, 이거 어디 가사에 있지 않냐? 최근 노래 중에 뭐 있지 않나? 누구 부른 노래지? 양화대교에 있지.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 그것 때문에 애들이 더 헷갈리는 거야. 나눠볼까요? 간단하게. 일단 동사 쪽은 누구 가야 돼요? 있지. 여기에 있지라고 써야 돼요? 있다라고 써야 돼요? 어느 게 맞을까? 이게 만약에 서술형이 단답형 나왔다. 있지라고 써야 돼요? 있다라고 써도 돼요. 거기 문제 뭐라고 나왔지? 밑줄 친 단어들을 분류해 보자니까 이런 거는 그냥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있지. 그 다음 이룰. 그 다음 포기하지 말자죠. 원형은 있다, 이루다, 포기하다, 말다. 그 다음에 형용사 쪽에는요. 나머지 3개가 들어가게 되면 따뜻하게, 건강하세요, 우리 행복하자. 보통 동사는 뭘 동사라 그러죠? 동작. 보통 형용사가 뭐죠? 상태. 그래서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거. 깨워. 와, 35분을 잤어. 특징 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동작이니까 뭐가 가능해요? 움직임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겠지. 얘는 불가능입니다. 건강하는 중. 말이 안 되잖아요. 행복한 중이야. 이것도 이상하잖아. 지금 따뜻한 중이야.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루는 중이야, 포기하는 중이야, 많은 중이야, 있는 중이야, 되긴 돼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동사랑 형용사 구분하는 방법이 또 뭐가 있죠? 아마 배웠을걸? 그러니까 청유랑 명령이 얘는 안 되고 얘는 되고, 또 무난한 방법 중에 또 하나
어라는 어차피 이쪽이니까. 저거 있잖아? 니네 아마 니은 배웠을걸요? 니은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이쪽은 뭐가 가능해요? 이게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갈 수 있거나 뭐 그렇거든. 이쪽은 그게 안 돼요. 왜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과거, 미래 상태 자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넣어보면 되지만 무조건 들어맞는 건 또 아니야. 그러면 이쪽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였죠? 이게 안 되고요. 이게 안 돼요. 요건 뭐지? 건강하세요. 명령이라서 안 돼요. 행복하자는 청유라서 안 돼요. 어떻게 써야 되죠, 그럼? 맞게 쓴다고 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야. 형용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하게 뒤에 동사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뭐 지내세요 괜찮고 아니면 사세요도 괜찮고 생활하세요도 되겠고 이런 식으로 뒤에 동사가 나오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행복하게 똑같아. 살자, 지내자, 생활하자. 상태를 명령을 할 수도 없고요. 상태를 함께 하자고 권유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밑에 있는 2번까지 한 거죠. 이를 바탕으로 활용이 잘못된 단어를 찾고 잘못된 까닭을 이야기해 보자. 됐고요. 이 대화에 쓰인 만큼의 품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위에 만큼이 어디 있죠? 그 학생의 말에 하늘만큼. 밑에 있는 선생님의 말에는 노력한 만큼. 그러면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는 품사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위에 있는 건 뭐죠? 그래서 어떻게 알죠? 붙여 썼으니까. 하늘만큼.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노력한 만큼. 그래서 얘는 조사고 얘는 일단은 명사인데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얘는 의존 명사예요. 근데 그냥 명사라고 해도 되는 거야. 큰 문제 없어요. 판별은 뭘로 하죠? 얘는 붙였었고 얘는 띄었었고. 왜 띄었죠? 이게 또 다른 단어잖아. 노력하다 동사잖아요. 얘가 지금 관형사 형태로 얘를 수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단어고 단어야. 단어고 단어입니다. 근데 붙였었다는 얘기는 조사인 거야. 그러면 판별은 돼요. 판별은 되는데 니네가 쓸 때는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 내가 지금 여기에 만큼을 쓰고 싶어. 만큼을 쓰고 싶은데 내가 생각해도 이게 조사인지 의존인지 헷갈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이 둘이 의미가 되게 비슷합니다. 보통 이런 거 또 뭐 있죠? 뿐. 이것도 진짜 헷갈리거든요. 의미가 너무 비슷해. 이게 잘 들어봐. 보자. 조사의 뜻은요. 잘 들어봐요.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 써줘 볼까?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 의존명사만큼은요. 어디 보자. 앞에 내용의 상당한 수량과 정도인가? 정도. 차이가 좀 이해가 돼요? 조사는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고, 의존명사는 앞의 내용의 상당한 수량과 정도고, 상당하다는 이야기는 근접하다는 얘기거든요. 비슷한 얘기야. 구분이 돼요? 거의 안 됩니다.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니네가 조사냐 의존명사냐를 구분을 할 때 내가 정확히 띄어쓰기 하고 싶다 할 때 넣어보면 돼요.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사이에 뭘 넣어보면 돼요. 뭘. 이것도 무조건 맞는 건 아니야. 다른 조사 한번 넣어봐요. 예를 들면 하늘만큼, 하늘만큼
에서만큼 말이 되면 얘는 조사예요. 왜냐? 조사 앞에 조사, 조사 뒤에 조사가 올 수 있잖아. 노력한 에서만큼 말이 안 되잖아. 도저히 이상합니다. 이상하니까 얘는 의존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게 제일 무난한데 이것도 조금 애매해요. 73쪽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그래서 니네 73쪽에 있는 거랑 74쪽에 3번까지는 풀어오세요.